네, 2025년 10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죠. 환율도 불안하고 이러다 한국이 어느 한순간에 IMF 때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위성락 안보실장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위성락 안보실장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과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사퇴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대한민국 안보는 휘청거리지 않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전략도 방법도 없이 그냥 대미 관계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좀 거짓대처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뭐 데모하듯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야, 이것 때문에 위성락 실장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형편없는 정권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 노는 작태가 진짜 한심 그 자체입니다. 대법원을 현장 검증한다면서 대법원 들어가서 인증샷 찍고 그중에 추미애 서영교는 유튜브 쇼츠까지 찍고, 아니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면 되나요? 그래도 국내에선 되겠지. 자기네가 국회의원이고 국정감사권이 있으니까 몰려가서 뭐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다수당이니까. 근데 국제로 무대를 옮기면은 대한민국의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장 웃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에 관세협정 타결을 했다. 3,500억 달러 투자한다. 잘 됐다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지금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웃긴 게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하고 산자부 장관이 또 미국을 갔죠. 근데 가서 뭐라는가 봤더니 이게 참 답답하네요.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찾아간답니다. 백악관 미 대통령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지휘부입니다. 미국 연방 대통령은 외교하고 국방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확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은 국가 총동원령도 내려야 되니까 예산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 예산 문제를 바라보는 기구를 찾아가서 그 국장이 트럼프의 측근일 거란 예상에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는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든 걸 다 투자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절단나니 통화스와프를 맺게 해주시오. 두드립니다. 근데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통화스와프 하려면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한다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가서 통화스와프 하자 그래야 되는데, 몰라.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니까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에 사실 우리 대통령실에 예산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거기 기획재정부에서 하잖아요. 거기 가서 통화수화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대꾸나 합니까?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와서 하면.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거가 하냐면 하다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되게 불쌍합니다. 꼭 유랑극단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한 푼 줍쇼 하는 꼬라지예요. 그리고 지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갔어요. 이분은 이제 그야말로 이 세계 주요 20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간 건데, 이 양반도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하는데 참여하겠다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번지를 못 두들겨. 그러다가 한참 나온 게 미국 재무부하고 우리하고 통화스와프를 한다. 근데 통화스와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중앙은행 연준하고 하는 거지 재무부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재무부에 일종의 비자금이나 위기, 뭐라 그럴까, 예비비라 그럴까,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죠. 외환안정기금.
미국 재무부도 갑자기 뭐 달러가 춤을 추면 그걸 안정화시켜서 돈을, 우리나라도 막 환율이 변동하면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하듯이 미국 재무부도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환안정기금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랑 통화스와프를 하자고 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조르니까 미국 재무부 쪽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라도 받을래? 뭐 그랬던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대미 관계는 사실은 글쎄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미 관계를 가장 잘 아는 파트는 국가정보원 해외 파트였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미주국장, 미주국에서도 많이 알지만은 더 은밀한 데까지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늘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은 우리 외교부 미주국이 뛰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 해외 파트가 뜁니다. 그 워싱턴에 우리 대사가 있지만 그 대사보다도 그 밑에 있는 공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정원 책임자가 거의 모든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게 한미연합사 체제로 이루어진 우리 국방 라인, 무관 라인이 움직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 군에서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협조가 빨라요. 외교부는 띄워봐야, 대한민국 외교부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중국이 중요하고 영국, 프랑스 중요하죠. 일본. 우린 10위쯤 떨어집니다. 근데 안보 문제로 가게 되면 한국은 북한하고 맞서고 있고 또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서해로 올라갑니다. 그 외교부가 잘 못해요. 국정원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에는 이종석이라고 하는 대북 전문가가 가서 대북 파트로 쓰고 있으니 국정원은 움직이지 않죠. 그 전에 뉴스를 보게 되면 내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한국계 미국인 그 수산 누군가요? 그 이렇게 뭐 물건 사주고 뭐 하다가 걸렸었죠. 그게 뭔가 하면 미국 내에서 한국 여론을 만드는 것도 국정원 팀들이 가가지고 공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화 스와프를 한다 그러는 이 임무는 국정원 요원들이 뛰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을 동원하지 않고 외교부도 아니고 산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근데 외교부는 왜 안 나오나? 외교부는 지들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들은 대한민국 대사가 저 한번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 관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뭐 다른 관저보다는 다른 나라에 있는 관저보다는 크지만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저 밀립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막 어떻게 우리나라 요인 만나자 그러면 만나겠지만 뭐라 그럴까? 뭐 캐나다 대사가 막 움직이고 하게 되면 그냥 밥 먹어주는 거지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한국 별로 힘 없어요. 외교. 우리 외교장관도 힘 없어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 국정원이고 국방부인데 그쪽은 안 움직이고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인데 국정원을 동원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 산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가봐야 다 변죽입니다. 연준을 만나내지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가정보원의 요원들도 안보 문제로 외교 문제로 많이 접촉은 미국 사람을 만났겠지만 이 통화 문제로 만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콱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위성락 안보실장이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사실은 국가정보원장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 비전문가니까 이종석. 그러니까 이 양반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되는 필요성도 알아. 근데 우리 외교부는 그 능력이 없어. 국가정보원은 지금 완전히 괴멸돼 있어. 국방부도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통상 문제를 하는 산자부 뭐 이거 보내고 가는데 이건 안 돼. 그게 답답한 거죠. 근데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위성락 안보실장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와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통화 스와프를 뭐 맺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뭐 그거조차도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을 갖고 뭐 스와프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위성락 씨 정도면은요, 제 친구들이 위성락 선배는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거짓말은 안 할 겁니다. 이 양반도 아마 이 백혜령 경정이 마약 사건 합수팀에 가가지고
가기 전에 뭐 세관이 연루된 거는 기자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식으로 세관을 압박했는데 이 사람도 기자들이 묻는 형식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이거 얼벼물었다가 나중에 책임 물으면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CCTV 다 공개해서 그 계엄령 문건 돌려보는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감춰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유성락 씨도 잘못했다가 나중에 책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스와프를 맺은 거는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영국 중앙은행, 캐나다 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이거밖에 없어요. 스위스는 모르겠네, 캐나다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 국제 기축통화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한국은행이 여기 낄 수가 있나?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커넥션을 만들어 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장관들 자꾸 보내서 뚫으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지난번에 관세협정 때도 뭐 트럼프 따라다니는 퀴아 장관이 영국 가니까 골프 치러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3,500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간신히 15% 받아왔는데 이렇게 한 푼 주십시오 따라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왜 했으면 그렇게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냥 갑시다 라고 하는 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놨다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3,500 선납을 하지 못한다고 또 자빠져서 이런 상태에서 이 컨트롤 타워인 위성락 실장이 사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대통령이 위성락 씨 아닌가요? 특히 국제 문제, 대미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영어도 안 되고. 영어 안 되더라도 뭐가 교감이 될 수 있는데 교감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트럼프 만나면 놀림당할 수 있을까 두려울 거고.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권하고 나서 한국 경제 추락했을 때 레이건 만나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100억 빌려주도록 만들어서 한국 경제를 살리고 올림픽 유치해서 확 뚫어냈지.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성락 장관들을 보고 하라고 자기는 백혜령 씨를 마약 수사단에 집어넣어라.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주력은 대법원 국감한다고 가서 사진 찍고 있고 추미애 서영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회사도 이렇게 돌아가면 망합니다. 이거는 한심한 거죠. 아니 이미 다 죽은 윤석열 그렇게 내란으로 몰아붙이고 해봐야 뭐 무슨 효과가 있어? 지금 미국 문제를 딱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존심상으로 좋다 $3,500 투자하겠다 하고 배심 있게 가든지 그러면서 미국을 몽골 하나 탁 걸어야지. 대신에 미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보장하고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방법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도 경제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원자력 산업을 엄청 키우려니까 대한민국 전기값 뚝 떨어뜨려. 그럼 앞으로의 산업은 이재명 말대로 AI가 한다며. AI는 전기를 엄청 써. 전기값 떨어뜨리면 한국에서 AI 산업이 일어나. 근데 AI는 데이터 센터를 써요. 엄청난. 거기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는 삼성전자 제일 잘 만들어. 그러니까 우린 조건이 있어.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거기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데 열을 식히려면은 바닷물은 안 되고 민물로 써야 돼요. 근데 민물을 우리가 소양강 댐이나 충주댐 물을 쓰지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 물을 쓰게 되면 우리 공업용수, 우리 마실 물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워낙 뜨거워서 물을 한번 써서 식혀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증발시켜서 하늘로 날려버리니까 물이 확 줄어들어. 그러면 뭘 쓰면 되느냐? 여러분들 요즘은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 저도 한때 그걸 받아 먹었는데 해양 심층수 먹으신 게 있습니까? 동해 바다 깊은 곳에서 뽑아낸 물이라고 하는데 약간 짠맛은 있는데 밋밋한 물을 먹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 그거 한 1년 정도 받아 먹었었어요. 그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바다에도 샘이 있습니다. 샘. 민물이 나오는 샘. 그런 물이 저 깊은 바다에는 있는데 우리 동해안은 그 물이 굉장히 그게 해양 심층수라고 보시면 돼요. 바닷물은 안 되는데 그 심층수를
무한정으로 나오는 걸 뽑아 올리면은 그걸로 데이터 센터를 냉각하게 되면은 AI 센터 잘 돌아갑니다. 그럼 AI 센터는 전기를 많이 먹는데 한국 원자력으로 딱 백업한다. 그러면 동해안 지금 경북하고 강원도 산업이 몇 없는데 쫙 키울 수 있죠. AI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기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면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도 한국에 투자 돈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아니, 줄 거 주고 받는 거 받을 게 그게 정치력이지. 처음엔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못 주겠다고, 나를 좀 깎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 이왕 말라고 다 줄게. 대신에 난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이거 하는 동안 안 보는 보장해줘. 그러면서 이 산업 딱 일으켜가지고, 더 크게 키워서 나라 끌고 갈 생각을 해야죠. 근데 거꾸로 지금 김성환 같은 사람을 기후 에너지부 장관인가 시켜서 완전 죽이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거꾸로 AI는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태양광 한다 그러고 웃기는 짜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외교도 없고 다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성락 씨가 사실상 대한민국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는 지금 권한이 제한돼 있으니까 거짓말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미국과의 문제가 타결이 안 되면 이렇게 올랐던 주식시장 폭락할까 걱정인데 어떻게 대법원 가서 현장 사진 찍고 키시낙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국가를 이끄는 주력이 아니라 자기네가 야당인 줄 알아. 손님인 줄 알아요. 책임감이 없고. 우리 민주당이 참 더불어 한심한 당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저 모양이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니 더불어 한심한 당이 아닙니까? 유성락 안보실장의 고군분투에 박수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참 힘들겠다라는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